국가유산 사적인 청주 상단상성에 비만 오면 쓰레기 더미가 쓸려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량으로 묻어놓은 건데 청주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시원하게 해준다며 9살 학생의 목에 드라이 아이스를 대 심한 동상을 입혔습니다.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충주 호암지에 120m 길이의 대형 음악 분수가 설치됐습니다. 야간에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해 관광 명소가 될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청주의 대표적인 국가유산인 상당상성에 쓰레기가 대량으로 묻혀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양이 얼마나 될지, 누가 언제 파묻었는지도 알 수 없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어김없이 쓰레기 더미가 쓸려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영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청주 상당산성 남문 근처 산책로입니다. 음료캔과 음료수병, 그리고 각종 쓰레기 봉지가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아이 불쾌하지. 어디 저기 딴 나라로 보냈으면 좋겠어. 아이 그 버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 아 이거 시민 의식이 안 버려야지. 아예 산에 가든 뭐 하든 안 갖고 다녀야지. 또 갖고 가도 먹고서 여기 버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최근에 버려진 게 아닙니다. 1980년대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맥주캔도 보입니다. 오랫동안 산속에 묻혀있던 쓰레기가 지난주에 내린 집중호우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벌써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버린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십 년 된 것 같은데요. 너무 장만 만지면 힘들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말도 못하죠. 보시면 아시잖아요. 쓰레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정상과 가까운 골짜기에 오래된 캔과 페트병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겹겹이 쌓인 쓰레기 더미가 드러납니다. 모두 국가유산 사적인 청주 상당산성 안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쓰레기 더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 발밑으로도 쓰레기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곳에 얼마나 많은 양의 쓰레기를 파묻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근에 쓰레기가 더 묻혀 있을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았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파악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좀 대책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MBC 취재가 시작되자 청주시는 그동안 많은 비로 약해진 지반이 단단해지는 대로 장비를 투입해 쓰레기 수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관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오송 참사 2주기 추모 기간에 청주시 의원과 술자리를 가진 김영환 지사를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재선인 엄태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단독 입후보한 제천단양 지역구의 엄태영 의원을 신임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엄태영 위원장은 대선 패배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에서 혼란스러운 대응이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반성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가 시원하게 해주겠다며 학생들의 맨살에 영하 78.5도의 드라이 아이스를 댔습니다. 학생 2명이 심한 동상을 입어 병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해당 교사는 다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는데요. 관련 소식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9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의 목 뒷부분이 상처를 입어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접촉해 화상과 같은 증상에 심한 동상을 입은 겁니다. 지난달 18일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더운 학생은 나오라고 해 아이스크림 포장 시 사용하는 드라이 아이스 부직포를 학생 여러 명에 맨살해댔습니다. 2명이 심한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팠는데 다른 애들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소리 지르는 게 있었고 도망치는 아이도 있었고 뭐 아프다거나 하는 아이도 있었고 애들마다 틀리게 행동을 한 것 같더라고요. 드라이 아이스의 온도는 영하 78.5도. 부직포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경고가 적혀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부직포라고 하더라도 피부에 접촉을 하게 되면 피부의 온도가 마이너스 78도로 급속도로 떨어져서 동상처럼 심한 피부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교육당국의 조사에서 드라이 아이스가 날아갔다고 생각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시원하지 않다는 학생들에게 한두 번 더 댔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날아갔다는 주장과 달리 드라이 아이스에 의한 동상으로 병원 진단이 나왔고 시원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교사가 드라이 아이스를 대 말없이 참았다는 일부 학생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사고가 난 뒤 다친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피부가 약해 장난도 못하겠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감정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교사의 돌출 행동에 노출된 데 대해 학부모들은 어떻게 믿고 학교에 보내겠냐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애들한테 그렇게 아무리 장난이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학교 측은 고의적인 아동학대가 아닌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에게 2차 가해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교직원 안전사고 대응교육 등 후속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로 아이들이 야단을 맞거나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사고 엿새가 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직접 접수했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교육당국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교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취재가 시작된 뒤 학교 측에 휴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1,000억 원 가까이 들인 충북도의회 신청사에 빗물이 새 결국 입주가 연기됐습니다. 충북도의회와 충북개발공사는 이번 주로 예정됐던 입주를 연기하고 청사를 제대로 시공했는지 다음 달에 다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건물 배수관 위치 설계 오류로 3층 옥상 정원에서부터 2층 어린이집, 1층 지상부까지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우수관 직경 설계 오류로 빗물이 역류했고 도로에서 흘러나온 빗물이 합쳐져 지하층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다음 달 6일까지 누수 원인을 제거하라고 시공사에 보완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북도의회와 9개 시군의회가 해외 연수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예산을 유용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관행이라는 말로는 해명할 수 없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낭비성 해외 연수라는 비판을 피하려고 비용 자부담을 강조해왔지만 이조차 예산 유용을 통해 충당됐다며 도민의 신뢰를 철저히 배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주 시민들의 오랜 휴식처인 호암지가 밤하늘을 수놓은 빛과 음악의 공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진 음악 분수가 설치된 건데요. 야간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 시민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호암지가 화려한 미디어 아트 공연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를 스크린 삼아 경쾌한 음악에 맞춰 환상적인 빛 공연이 펼쳐집니다. 충주시의 상징인 수달이 물속에서 솟아 올라오고 노를 저으며 도심 호수를 즐기기도 합니다. 지역의 대표 문화재인 중앙탑도 나타나고 어린아이가 뛰놀던 무대는 꽃밭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산책 나온 시민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꺼내 아름다운 음악 분수 공연을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호암지 음악 분수는 총 길이 120m에 600개가 넘는 노즐과 300여 개의 LED 등으로 최첨단 시설을 갖췄습니다. 최대 70m까지 올라가는 분수에 고음질 스피커와 프로젝터 등을 갖춰 음악과 영상, 레이저가 어우러진 공연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멋지고 근사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뭐 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산책하면서 볼 수 있는 멋진 불빛과 분수가 생기는 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 퇴근 후 저녁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호암지 음악 분수는 주중에는 하루 2차례, 주말에는 3차례 운영됩니다. 평일 저녁에는 음악과 어우러진 분수가 선보이고 주말 저녁엔 특별 영상이 곁들여집니다. 음악 분수를 시작으로 해서요. 시민의 숲 2단계, 그리고 충주 시립미술관, 목재문화체험관 등 다양한 사업들이 이 호암지에서 어우러져가지고 호암지가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앞으로 음악을 신청하거나 투표하는 등 시민 참여형 콘텐츠로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도심 호수가 열린 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이 청주도심의 충북인평원 건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충북도의회 안치영 의원은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충북문화재단이 충북인평원 신청사로 이전하면 이사 비용 1억 5천만 원과 매년 1억 8천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고가 매입 논란이 있던 해당 건물에 임대 수익을 올려주는 것으로 도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기만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3월 충청북도는 경매 시작가보다 20억 원 높게 인평원 건물을 매입해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개막을 50여일 남겨놓은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의 세부 실행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오늘 전시관 연출과 공연 등의 실행 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